그동안 뭐 조용한 내조, 그림자 내조를 강조해왔던 김건희 여사가 어제 처음으로 나홀로 단독 행보를 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 공개 단독 행보에 나섰습니다. 바로 어제 이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은 건데요. 이날 오후 KTX를 타고 내려갔는데 현지의 주민들 200여 명이 박수를 치면서 맞고 세 차례 정도 목례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김 여사는요, 검은색 정장에 검은 구두 그리고 또 흰색 장갑을 끼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묵념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 권양숙 여사의 사저로 이동해서 차담을 가졌는데요. 약 1시간 30분 동안 환담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 배우자로서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그동안에는 김현지 평론가님 뭐 예를 들어서 이 현충원 행사나 어딜 가는 건 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제 첫 단독 행보다 보니까 언론과 세간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홀로 움직인다고 해서 단독 행보라고 부르는 것은 뭐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그 역할과 임무가 무엇이었는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임무에 해당되는 일을 보조적인 측면, 또 내조의 측면에서 지금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제 이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과의 뭐 조우라든가 현충일 일정 이런 경우는 대통령 내외관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이제 단독으로 간 것은 맞죠. 본인이 혼자 갔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 임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사실상 그 대통령 취임식에 권양숙 여사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거리상 멀기도 하고 그렇죠.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직접 초청장을 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시기는 힘들다라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진작에 한번 찾아뵈려고 했다라는 대통령의 그 뜻을 아무래도 대통령 본인이 가시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가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드러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문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뭐 내조의 측면도 있지만 이거 협치의 차원에서도 어제 있었던 행보는 상당히 그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1시간 반 정도 이제 환담을 이제 차를 마시면서 나눴는데 앞서 이제 사진 보니까 물론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과 이제 기념관 방문한 건 영상으로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 권양숙 여사를 이제 예방한 것은 이 사진으로 이제 몇 장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직접 문 앞에 현관까지 대문까지 나온 것 같아요. 네, 권 여사가 직접 현관까지 나와서 웃으면서 김 여사를 맞이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두 사람이 원래 비공개로 일정이 진행이 됐지만 일부가 공개가 됐어요. 대화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노 전 대통령 추억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덕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환담을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 여사가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요. 영화 변호인 얘기를 꺼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화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각색한 영화잖아요.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이 좌천당했을 때 이 영화 변호인을 보고 김 여사와 같이 2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 이거 다 알려진 얘기잖아요. 김 여사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권양숙 여사가 예전에 윤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아서 참배를 한 뒤에 나와 만난 적이 있다. 그때 정말 고마웠다라고 하면서 화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계셨다고 하면 너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너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라라는 말을 해주셨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던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라고 노 전 대통령을 추억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권양숙 여사는요. 김건희 여사한테 몸이 불편해서 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충원에서 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빗물을 닦아주는 모습 이거 너무 좋아 보였고 또 뒤에서 조심스럽게 걷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하면서 선배 영부인으로서 뭔가 팁도 주신 것 같고요. 언론을 꼼꼼하게 다 보셨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 여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양숙 여사를 보고 많이 배웠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최재범 교수님, 그냥 1시간 반 환담에 이제 일부 내용이 전해진 거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시청자분들도 참 오랜만에 뭔가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전직 대통령 부인을 이제 현직 대통령 부인이 찾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선배이고 또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에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했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권양수 여사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을 가졌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찾아와 준 것도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 방문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권양수 여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허주면 변호사가 대부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정상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평가받고 채찍질 받을 수밖에 없다. 아하. 그걸 수용하고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저는 옳은 좋은 말이네요. 말이에요. 네, 저거는 진짜. 그러니까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새겨들어야겠네요, 진짜. 그럼요. 그리고 늘 예를 들면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 뭐 칭찬하는 분도 있지만 비판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국민의 목소리예요. 맞아요. 뭐 반대하든 반대하지 않는 분이든 그걸 귀담아 듣고 맞아요. 그걸 그냥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사람이 좋은 소리만 듣고 그렇죠. 삽니까? 그렇게 네. 할 수 없죠. 그래서 영비원으로서 이제 권양주 여사 말씀이에요. 많은 고민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 이렇게 네. 부탁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도 이 부분에서 잘 수용하고 자주 의견도 듣고 또 말씀도 듣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네. 두 분 간에 이런 좋은 덕담들이 오가고 또 조언도 하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인상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처럼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듣겠다. 진짜로 그냥 이번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자주 내려가서 인생의 또 대선배잖아요. 권양숙 여사. 그러니까 이런저런 가르침 또는 조언 얘기 많이 듣는 모습도 국민들 보시기에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권양숙 여사 이번 방문 경우처럼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쭉 혹시 뭐 만날 계획이나 그렇게 과정이 있었습니까?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만난 자리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허. 앞서 김 여사 지난달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만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그래요. 이 시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전이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역대 영부인들에게 예의를 표하고 조언을 구하는 성격의 자리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 정도의 행보는 내조의 영역 범위 내라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르면 내일 김 여사가 김정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직접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로 찾아갈지 제3의 장소에서 만날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거요. 만약에 이 언론 보도대로 내일 양산에 가서 김정숙 여사를 만난다면 최진봉 교수님, 네. 그냥 저 혼자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이에요. 지금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 시위하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만남으로써 뭔가 이게 좀 양쪽 다 집회가 누그러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만약 그렇게 돼서 정말 그 김건희 여사가 찾아가서 만나 뵙고 뭐 이제 뭐 시위대를 향해 직접 말씀 못 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시위대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가시고 또 전직 대통령 예방하러 가는 거지만 그거 자체로도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부인 되시는 김건희 여사 가게 되면 시위대들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조금 걱정하고 계시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떤 메시지를 내든 안 내든. 아하. 그래서 저는 이런 만남들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는 뭐 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서로 각을 세우는 부분도 있지만 네. 김건희 여사가 김정주 여사를 예방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면 네. 그 자체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집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 보면 계속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부인 되신 분들이 만나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서로 조언도 주고받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또 지금 뭐 현직 대통령 사저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좀 저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서로의 이익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에게 피로감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번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만남이 실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렇게 봉하마을까지 내려가면서 일각에서는 야 이거 그림자 내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폭 행보에 나서겠다는 본격적 신호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가는 겁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우리가 매사 어렵게 해석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쉽게 생각해도 이 정도면 공개 활동에 나선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물론 공적인 활동과 내조라는 것이 무자르듯이 잘리는 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일정을 보면요. 어떤 광폭 행보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대선 때만 해도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조용한 내조,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했던 계기가 이 허위 이력이나 뭐 이런 관련 여러 가지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영부인 칭호도 쓰지 말아달라,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때 당시에 영부인의 역할이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던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조금 지났잖아요. 광폭 행보로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고요. 사소한 움직임이라고 해도 너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고 6월 6일에요. 그리고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어요. 이건 전통적인 어떤 영부인의 역할로 여겨지던 영역이죠. 그리고 12일에는요. 영화 브로커를 윤 대통령과 같이 관람을 하고 영화인 만찬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 뭐 권양수 여사 어제 예방했죠. 그 전에 김윤옥 여사 예방했죠. 이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5일에 이제 북한 도발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어떤 쓰레기 줍기 행사에도 윤 대통령과 동행할 예정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때 닫았었던 SNS 계정을 다시 열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진을 올리고 있고 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조금 최근 들어 행보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아예 그냥 말 나온 김에 영상으로 쭉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husband and I have something in common. We're married way above our station. Really? 시즌은 아쉽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카라멜 드릴까요? 카라멜하고 갈릭? 저희가 진짜 팬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최근의 행보를 쭉 보면서 어제까지의 이제 권양수 여사 이 예방까지 쭉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대선 당시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이제 뭐 해석의 영역이겠습니다만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거 뭐야? 이게 이 행보가 조용한 내조인가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그 당시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인해서 이제 기자회견했을 때 이제 한껏 몸을 낮춘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고 설사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용한 내조에만 골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이 일관되게 모두 그 좋은 방향으로만 바라봐지지는 않는 것도 또 현실인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용한 내조를 자처했다고 해서 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주어진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대외적으로 보자면 해외 순방 시에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제 같이 방문을 해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혹은 해외 국빈이 우리나라를 내한했을 때 그에 걸맞는 행보를 보이는 것, 뭐 이런 것들로 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잠시 전에 이제 국내에서의 지금 활동,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것으로 대표되는 이런 활동들을 보면은 사실상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가 이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과의 가족들과의 어떤 그 현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이나 만남이나 이런 교류 같은 게 있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 본질적으로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처음으로 이 선례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할 일은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그에 대해서도 과연 과도하게 단독 행보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무슨 해외 순방을 홀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지적되는 일들이 없는 한은 분명히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또 그것이 임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준문 교수님 네.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현직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는 거는 이제 익히 알려진 주지의 사실인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순방길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조용한 행보한다든 이제는 아예 외교 순방길까지 동행하느냐 뭐 이렇게 또 공세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그게 그곳에 가서 뭐 대통령 부인들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역할이 있는 부분이면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 또는 뭐 어느 외국에 순방을 가는데 그 외국에 그 대통령이든 아니면 정상 수반과 회담하는데 부인과 함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갈 수 있죠. 근데 나토 회의 같은 경우 과연 그런 모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 가는 것은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토 정상회의에 뭐 윤 대통령이 가시는 거야 뭐 정상으로서 가는 거지만 그 모임에서 그냥 정상끼리 회의하고 끝나는 모임인데 함께 방문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금이 다 들어가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외국에 나가는데 정상의 부부끼리 만나서 회담하고 또는 그 부인과의 어떤 그 활동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면 갈 수 있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같이 가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물론 아까 우리가 인터뷰 봤잖아요. 그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상황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부인이 역할을 하나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 지금 영화인과의 만남에서 대통령과 부인이 함께 가서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걸 누가 비판하겠어요. 또는 뭐 예컨대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갔다. 뭐 그것도 저는 크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뭐 조용한 내조라는 표현을 썼지만 조용한 내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판단하실 때 이게 정말 대통령 부인을 살 수 있는 역할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뭐 그때 그렇게 조용한 내조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네. 다만 과하게 느껴지는 영역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잘 구분하셔서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 벌써 비판 목소리 나온다면서요. 민주당은 김 여사의 행보가 이미 조용한 내조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호섭 민주당 대변인, 요즘 김 여사의 행보를 보면 대선 때 내조만 하겠다는 발언이나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이 당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 아니었나 의심스럽다.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한 이원욱 의원도 오늘 SNS를 통해서 김 여사가 대선 전 약속과 달리 매일 공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봉하마을을 찾아가 통합을 언급했다.
통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팬클럽을 키운다? 이러니까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이는 내조가 아니라 김의 정치라며 일갈했습니다. 옛날에 뭐 영화 중에 김의 전쟁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뭐 비슷한 표현을 차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내조의 길이 아니라 영분의 길을 간다. 이 지적을 한 사람도 있어요. 한번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사기는 일단 첫 단추부터 잘못 깼잖아요. 후보자 시절에 네. 제2부속실 없애겠다고 한 게 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네. 소위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반사적으로 그냥 없앤다. 내던진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전시업을 계속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야말로 영부인의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빨리 부속실을 부활하든지 공적인 시스템으로 이것을 전환하는 게 그나마 여러 가지 사고나 또 우려들을 조금 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진용 기자님, 최재성 전 정무석이 김건희 여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고 말한 그 의미가 뭐예요? 네, 이 질문은요. 바로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을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 마음을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조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동문서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후보자 시절에 제2부속실 없애겠다고 한 게요. 소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했었다는 거죠. 반사적으로 그냥 내던진 것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빨리 부속실을 부활하든지 공적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그동안 조용한 내조라고 해왔는데 사실상 공적 영역으로 관리가 필요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다시 철회를 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그게 바로 첫 단추를 돌려놓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는 마저 들을게요.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이제 입었던 정장 제작했던 그 대표 뭐 같이 사진도 찍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후일담을 전해왔답니다.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거든요. 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인스타 DM으로 어떤 비공개 아이디로 그 DM이 왔거든요. 근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여성분인 것 같았는데, 이제 뭐 뚱뚱한 중년 아저씨인데 좀 날씬하고 세련되게 양복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쪽을 잘 알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디자인적이라든지 뭐 원단도 디테일하게 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갔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이 정장을 만드신 대표님은 이제 소탈하고 수수하게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늘 강조합니다만 시청자분들 더 나아가서 국민 대다수가 김건희 여사 행보가 정말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그렇구나라고 느끼는 날이 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